제가 요즘에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봐요. 자주는 못 보는데 TV를 많이 못 봐서 자주는 못 보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너무 감사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 일타 강사님들의 생각이 너무 저는 되게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교육에 집중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한글로 어저께 제가 본 거는 한글로 하나하나 해석하는 학생이 나왔어요. 영어를. 근데 저 친구가 정말 무의미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저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글로 똑같이 하나하나 해석하고 있는 거는 정말 무의미한 공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앞으로 수능 때도 수능을 우리가 한 문제당 1분 30초에서 2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지문이 이렇게 길어요. 어머니도 요즘 수능 보셨죠? 이렇게 긴데 이걸 1분 30초 동안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진짜 10문제도 못 풉니다. 그렇게 풀면. 나머지 다 찍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석하는 친구는 없겠죠. 수능 볼 때는 빠르게 이제 막 볼 텐데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영어로 써있는 밑에다가 한글 뜻을 하나하나 적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보고 아이고 참 아직도 이렇게 공부하시는 데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공부는 일타 강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강사분들이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수능 성적도 많이 잘 내시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보세요. 제 말은 좀 못 믿어오시겠으면 그걸 보시면 확실히 제 말이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하신 말씀이 하나가 한영사전 보지 말고 영영사전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한영사전 안 보고 영영사전 보면 그것도 모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해석을 가르치는데 독해를 하라 그러면서 한영사전을 외우지 않고 영영사전을 외우라고 그러면 한글로 뜻을 모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면 어떻게 독해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영사전을 보는 게 맞지 그 친구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근데 영영사전 보는 게 맞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영영사전 보는 게 맞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한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자세히 좀 들으실 거예요. 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요 그냥 빨리 넘겨버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인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저희 학원의 6학년 때까지 컬입니다. 6학년 때까지 이걸 전부 배울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레벨 1부터 5를 기본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문장을 만들기 열심히 하고 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문장 만들기 열심히 하고 듣기 열심히 하고 그럼 리딩은 안 왔나요? 문법은 안 왔나요? 뭐 라이팅은 안 왔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말하기 듣기가 되지 않으면 리딩이나 라이팅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맞아요. 근데 제가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딩을 안 하고 제가 라이팅을 많이 쓰진 않지만 이 문장 만들기랑 듣기를 매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리딩이랑 라이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왜냐면 정말 말을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거를 나중에 잘 쓸 수밖에 없고요. 잘 쓰고 잘 듣고 잘 말하는 애들이 읽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학생들은 없어요. 제 말이 이 말은 저희 애들 고학년들 이제 4학년 정도 이상 된 애들만 보시면 아실 거고 제가 그렇게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못 읽는 친구들은 그레이드 가서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잘 읽어요. 근데 그런 건 있지. 챕터북 어느 챕터북 ARGS 몇을 읽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건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정말로. 왜냐면 천천히 그런 ARGS 높은 거를 자기가 하루 종일 뭐 두세 장을 읽었다고 해서 걔는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빠르게 한 30분에 한 권 정도를 빠르게 읽어가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아무튼 중요한 건 듣기 말하기를 레벨 1 때 1부터 5 동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 때 들어가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문장들이 그레이드 1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 2 때부터는 주어 동사 목적어에 뒤에 투부정사 붙이는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전치사구라. 그걸 열심히 하고요. 그레이드 3가 됐을 때 전치사나 투부정사 뒤에 접속사절 붙이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레이드 3까지 이제 말을 좀 어느 정도 완성 짓는 게 그레이드 3까지고 그레이드 그럼 그때까지는 안 쓰냐 그건 아니고 그레이드 1부터 자기가 말한 내용은 다 써요. 계속 쓰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만약에 심화 과정을 듣고 싶으시면 내일 걸 들으시면 돼요. 내일 거를 녹화방에서 올려놓거든요. 그걸 들으시면 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음날 거 수요일이나 목요일 걸 들으시면 거기 이제 그레이드 4, 5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때 들으시면 돼요. 오늘은 이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제 지금 웹사이트는 저희가 만들고 있고 어머니 앱들 지금 IM스쿨 스위치잖아요. 그거는 이제 9월이나 늦으면은 12월 전에는 저희가 저희 앱으로 아예 바꿔서 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어머니들이 편하게 쓸 수 있고 자꾸 저희 아이들 앨범이 지워져요 점점. 왜냐면 용량을 너무 많이 저희가 쓰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걸 지우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앱을 쓰면 이제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그걸 쓰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읽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읽지 못하는 이유. 레벨 3가 됐는데도 못 읽으면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면 이게 영어는요 저희가 스피킹, 리딩, 스피킹, 라이팅, 리스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모든 언어가 어려운 부분들이 각기 좀 다른데 특히 영어는 발음이 왜 어렵냐면 발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파닉스를 아무리 배웠어도 파닉스대로 발음이 안 나는 영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애들이 정확하게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는 안 그렇죠. 우리나라 언어는 알파벳을 우리 세종대왕님이 너무 잘 만드셨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이탈리안이나 스페니쉬처럼 읽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읽기는 좀 쉬워요. 말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대신에 발음은 쉽지만 뭐가 어렵냐면 문법이 어렵대요. 미국 애들이 공부를 가르치고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문법이 굉장히 어렵다. 발음이나 이런 건 쉬운데 문법이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는 영어는 그렇지 않죠. 영어는 오히려 문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문법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요. 제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문법이 제일 쉬워요. 가르치기도 제일 쉬워요. 왜 문법 학원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선생님이 가르치기 제일 쉬운 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 학원이 제일 많은 거예요. 발음 학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선생님들도 발음을 잘 못하세요. 지금 선생님들도 장모음, 단모음 시험 보면 틀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학원 선생님도 처음에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왜 어렵냐면 너무 다양하게 그게 막 뭐라 그러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서 1학년이 끝났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읽을 수 없는 비율, 이거 읽을 수 있는 비율 같잖아요. 67%가 영국 애들이 읽을 수 없는 비율이 67%가 됩니다. 제대로 읽지 못하는 비율이. 이게 7%나 3%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읽을 수 없는 비율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글은 너무 쉽기 때문에. 어떤 건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파닉스부터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나라랑 일본만 주로 이렇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파닉스를 먼저 배우는 나라는 영어권인 미국이나 영국도 파닉스부터 배우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세요. 파닉스를 언제부터 배우냐면요. 정확하게 초등학교 1학년 때 파닉스 과목이 있어요. 책으로 나와요. 책으로 가서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과목이 우리나라 과목 있잖아요.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있듯이 파닉스 과목이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면서 그걸 3년씩 배워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근데 우리는 6개월 만에 빨리 뛰고 막 1년 좀 늦는 아이들이 1년 만에 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 무조건 리딩이 먼저니까. 읽기를 먼저 해야 다른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리딩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독해를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사실 파닉스는 우리나라나 일본 정도만 그렇게 배우고요. 다른 나라들 특히 영어권은 당연히 그렇게 배우지 않고 필리핀이나 동남아도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우리나라랑 일본은 그렇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 제가 이거 많이 얘기해서 이제 많이 아시니까 우리나라는 ABCD 배우고 파닉스 띄고 읽기 배우고 그 다음에 단어 암기 하면서 해석하고 문법하죠. 거기 놓고 가세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저희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게 잘못된 이유는 듣기나 말하기가 되지 않고는 사실 읽기나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기나 쓰기까지 할 수 있을 때 문법을 배우는 거지 문법을 먼저 배워봤자 어차피 응용도 안 되고 그냥 한국말로 달달달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외워서는 어차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영어는 읽기부터 또는 영어는 듣기부터 영어는 읽기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학원 그리고 영어는 듣기부터는 제가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고요. 원은 제가 빨리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원은 거의 다 우리 아이들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원의 목표는 이거죠. 그림 보고 단어를 얘기할 수 있냐 없냐. 그림 보고 글자 보고 아니고 그림 보고 그 공부를 아직도 계속 우리 아이들은 하고 있을 거고 제일 많이 하는 게 5개월 차부터 5개월 차랑 이제 유치원 아이들은 6개월 차에 7개월 차에 많이 하고 이제 우리 1학년 2학년 때 5개월 차에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영어로 선생님이 퀴즈를 냈을 때 그 단어를 딱 대답할 수 있냐 없냐를 많이 봐요. 그리고 한 문장을 단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서 이거는 이제 쇼앤텔 때 많이 하죠. 쇼앤텔 때 자기 단어를 보고 그걸로 문장 만드는 걸 많이 해요. 그런 연습을 이때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목표가 그거죠. 머릿속에 딱 그림을 받게 하는 거.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
한국말로 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들 그걸 원하실 수도 있어.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 한국말로 딱 바로 얘기해. 이게 아니고 저희는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그림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림이. 그 그림이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봤던 그림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내용들이 진행이 쭉 됐습니다. 됐고요. 이제 레벨 2 넘어가 볼게요. 레벨 2 때는 지금까지 1000단어를 애들이 듣고 말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레벨 2부터는 그 1000단어를 그대로 이제 문자로 이제 변형해서 읽는 걸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림을 보여주고요. 그 단어를 대답을 많이 하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랑 같이 문장 만들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맞는 문장을 알려준 다음에 이제 문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글을 쉽게 읽겠죠. 쉽게 읽는다기보다는 쉽게 이제 선생님이 말했던 걸 기억한 걸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문자를 조금씩 그림으로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장들을 어느 정도 애들이 할 수 있을 때 선생님들이 오늘 배운 것 중에 그 과마다 파닉스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T가 많이 나왔어. 그러면 T 발음이 많이 나오겠죠. 엘레펀트도 나올 거고 뭐 T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오늘 T가 많이 나는 T가 나올 때마다 무슨 발음이 났지 얘들아? 그럼 애들이 다 같이 T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간혹 있지만 간혹 빼고는 다 거의 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거꾸로 배우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단어들 애들이 이미 발음할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알파벳 프린서플 중에서 자음 정도만 처음에 많이 익히고요. 그 다음에 모음을 익히고 이런 식으로 자음부터 익힙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자음이 훨씬 발음하기 쉬우니까 트나 브나 이런 게 쉽거든요. 왜냐하면 모음은 좀 이렇게 에, 아, 그러니까 하나로 발음이 안 나요. 특히 모음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때는 알파벳 프린서플이라서 알파벳 음가 정도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레벨 2가 끝나도요 읽지는 못해요. 근데 첫 소리를 좀 애들이 하기 시작할 거예요. 첫 소리를. 그 단어가 있으면 첫 소리를 어느 정도 따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 그게 레벨 2입니다. 그 다음에 음성이랑 문자를 이제 그때부터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고. 목표는 이제 저런 거. 그 다음에 듣기 레벨 2 정도의 듣기 레벨을 할 수 있게끔 매일매일 듣기 평가를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레벨 1도 과제가 있죠. 레벨 1도 듣기 평가 해오기, 뭐 별 하나 만들어 오기 이런 거 하죠. 그런 게 듣기 평가라고 많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단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노출시켜서 아이들이 조금씩이라도 더 빨리빨리라기보다는 좀 능숙하게 아이들이 그 단어를 이제 기억할 수 있게끔 하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좀 집에서도 저희가 예전에는 집에서 한 번도 안 시켰는데 요즘엔 시켜. 왜냐면 어머니 등살에 걸려서 저희가 그래도 조금씩만 그럼 하자 그래갖고 하는 건데, 왜냐면 저희 기준에서는 3년을 보거든요. 영어가 이제 귀가 트고 말이 트는데, 근데 어머니는 조금 더 빨리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2년 정도를 잡아요. 그렇게 하려면 집에서 조금씩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듣기가 빨리 뚫리려면 방법이 없어요. 많이 듣는 수밖에. 말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하려면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애들을 조금은 이제 괴롭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시킨다고만 이제 생각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너무 푸시하지는 않고 저희 이제 처음에 그런 초심을 잃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렇게 해서 레벨 2 때는 이게 파닉스 처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벳을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5단계가 나오는데 알파벳 음가 정도만 하는 게 한 3단계 되고, 이런 거 이제 문장 만들기 이런 걸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 문장 만들기가 조금 이따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많이 해요, 아이들이. 왜냐면 그 과에 문장 만들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문장을 좀 쉽게 틀리더라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때부터 많이 하는 게 워드 5930이랑 스펠링 4930이에요. 워드 5930은 아마 레벨 1 때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맨날 폭탄 터트리고 막 하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폭탄 게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게임을 하면은 이제 코인을 주거든요. 그 코인으로 배틀을 할 수 있는데, 그 배틀을 어머니가 해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의 2분 동안에 100문장 이상이 나와요. 100문제 이상이 나와요. 120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1분 한 4, 50초 만에. 그러면은 거의 1초 만에 2문제씩 맞춰야 돼요. 그걸 맞추는 애들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많이 한 애들은 특히 스펠링 배틀을 진짜 많이 한 애들은요, 글도 더 빨리 읽고 단어를 금방 익힙니다. 단어를 저희가 외우게 하지 않아도 익혀요. 그걸 어머니들이 원하시면은 그냥 게임하게 놔두시면 되세요. 스펠링 배틀을 많이 하게 해요. 저희 아들 스펠링 배틀 진짜 많이 하거든요. 특히 1학년, 2학년 때. 지금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아는데,
그 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외우지 않고도 단어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스펠링 배틀을 집에서도 숙제로도 많이 나겠지만 애들이 심심하면 그걸 시켜주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스펠링 배틀이에요. 보셨죠? 그 다음에 이게 사이먼스 워드 어드벤처는 이게 듣기 평가 이제 두 번째 거 정도고요. 이거는 듣기 평가라 그러지만 뭐 게임처럼 보이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원에서 배웠던 게 복습되는 과정이에요. 보신 적 있으실 수 있는데 그 장소가 다 원에서 배웠던 장소가 그대로 나와요. 거기서 단어 퀴즈가 되게 많이 나와요. 단어 퀴즈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근데 이거 다 끝난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띵킹 1 하는 애들 아마 여기 레벨 3나 2는 이 띵킹 1을 하고 있을 거예요. 띵킹 1은 뭐냐면 이때부터는 진짜 조금 듣기 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도형이나 색깔이나 뭐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듣기 평가로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 이 시험 자체가 띵킹 1이나 띵킹 2가 실제 수능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약도 같은 거 그려 있고 지금부터 이 꼬맹이 여기 사람이 출발하면은 나중에 도착 지점이 어딘지 맞히시고 이런 거 보셨죠?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 시험이 이때부터 많이 사실 그 정도 시험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네, 지금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듣기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수능 듣기 다 맞아도요 미국 가도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 하나도 1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어 도서관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영어 도서관 저희가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 활용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교재 레벨 2 하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알파벳을 이제 음가를 이제 좀 연계시키는 거를 이제 저희 캐릭터들이 하고요. 그래서 세 단어가 여기서 한 300단어 나온다 그랬죠, 제가. 근데 300단어까지는 안 되고 한 250단어 정도 되고요. 대부분 나왔던 단어들이 다시 나와요. 그리고 문장 연습하는 거는 700문장인데 이 겹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것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한 1300문장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재는 5권이고. 그래서 레벨 2를 딱 끝났을 때 우리 아이가 그림을 딱 보고서 한 문장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목표라고 내시면 돼요. 혹시 우리 아이가 레벨 2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이거 그림 보고 한 문장 만들 수 있다 보여주세요. 문장을 만드는데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만들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일단 문장, 그럼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일로 와봐. 엄마가 제대로 알려줄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아이가 그 문장을 틀리게 말했어도 오, 우리 누구 진짜 잘하고 있구나. 와우, 그림 보고 벌써 문장을 만들 줄 아네.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제 말 명심하셔야 돼요. 어머니 앞에서 다시 영어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머님이 거기서 고쳐주면요 다시는 어머니 앞에서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아직도 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제가 여기 저희가 중학교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고2도 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이 2명 있고 중3이 지금 저희가 4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중2가 한 7명 정도 있고요. 중1이 좀 많아요. 한 12명 정도. 밑으로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가 저희가 생겨난 시기가 6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들어왔던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이 쭉 같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중간에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 중학교 1, 2, 3학년들 특히 보면서 고등학교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걔네는 모의고사를 보니까 모의고사는 잘 보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중학교 1, 2학년들은 모의고사를 안 봐요. 1, 2, 3학년들은 다. 걔네들은 중기말로만 거의 어머니들이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럼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대부분 다 잘 맞아요. 중학교 1, 2, 3학년들 다 80점대도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다 90점대, 80점대 한두 명 있긴 있는데 거의 다 90점대고 100점도 요번에 12명인가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죠. 중학교 1학년 위주로. 근데 너무 쉬우니까 문제가 일단은.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걸 저희가 시켜보면은 선생님들이 다 그 지문을 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맞출 수 없게 내세요. 왜냐하면 한글로 많이 내시거든요. 한글로 낸 걸 정확하게 영어로 쓰는 거는 외우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돼 있는 거는 저도 그 교과서에 나온 그 지문이랑 똑같이 쓸 수는 없거든요. 좀 힘들죠. 그렇죠? 단어도 제가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순서도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정확하게 외워야 똑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문제를 내는 이유가 있대요. 제가 교사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뭐 좀 비밀이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내지 않으면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애들을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이길 수가 없대요. 영어를 그냥 제가 내라는 식으로 만약에 문제를 냈다 그러면은 죽었다 깨나도 영어를 못하는 애들은 따라잡을 수가 없대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영어로 공부한 친구들을 당연히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공부를 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특히 고2 정도 되면은 모의고사가 아무리 공부 본인이 많이 했어도 따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고2, 고3 때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1 때 본 성적이 고3 때까지 가는 친구들이 90%가 넘는데요. 그 정도로 이미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래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10% 이상은 바뀔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문제를 내기 때문에 주입식을 아직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더라고요. 사교육을 안 받는 친구들도 열심히 해서 맞을 수 있는 방법은 달달달 외워서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되게 우리나라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이건 인터넷 유튜브로 보셔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교육, 영어 교육, 다른 교육은 다 성공했는데 영어 교육은 실패했다고 다 말씀하세요. 요즘에는 그래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왜 실패했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세요. 근데 아직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만연돼 있는 공부 방법인데, 1사 강사도 어저께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영어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다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학원들 보시면, 성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 교육이 아니고 언어식으로 가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3가 되면은 3가 되면요, 2에서 1200단어가 나왔거든요. 나왔던 단어까지 합치면 1200단어 정도가 나오는데 3가 되면은 거기에 200단어가 더 나와요. 그래서 한 1400단어, 1300에서 1400단어 맞죠?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가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알파벳을 활용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어까지 연계할 수 있는 걸 배워요. 그래서 파닉스만큼, 제가 파닉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을 규칙을 해서 좀 응용해서 애들이 활용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면서 애들이 문장을, 글자를 조금씩 읽기 시작하는 게 3이에요. 3이 끝났을 때 애들이 좀 더듬거리긴 하지만 읽기 시작해요. 3이 끝났을 때는. 그러니까 3 정도 끝나면은 거의 1년이 넘은 거거든요. 거의 한 13개월에서 15개월까지도 가요. 왜냐면 5개월씩 1학년은 5개월씩 하니까. 그러면 이제 13개월 만에, 15개월 만에 이제 겨우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야. 저희 학원은 읽는 게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읽는 거에 중심이었으면 제가 더 빨리 이길 수도 있어요. 그쵸? 빨리 외워서 읽으면 되니까. 근데 읽는 거에 중점이 아니고 듣고 말하기를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아이들은 듣기 레벨이 3가 돼야 돼. 그리고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제 3고, 그리고 이제 문자 단어를 이제 발음 연습을 하는 게 이제 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고, 2학년은 좀 빨리 가요, 저희가. 2학년은 어머니들이 좀 시간이 좀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가는데, 대신에 좀 놓치는 게 있습니다, 2학년은. 1학년은 안 놓치고 거의 다 잡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2학년은 실패 확률이 1학년보다 높아요. 1학년은 거의 80% 이상이 다 성공해서 올라가는데 2학년 한 70%만 성공해요. 30%는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고. 예. 이 레벨 3 때는 얘네들도 이제 그 알파벳 이제 이게 파닉스예요. 파닉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런 것들은 문장 만들기를 저희가 중간중간에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하고 있고, 문장 만들기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워드 5930, 그 다음에 스펠링 5930. 왜 5930인지 아세요? 5930? 우리나라 수능이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수능 단어? 수능 단어가 6,000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단어가 6,000단어 정도 되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인터넷 보시면 다 나옵니다. 6,000단어 정도 되고, 6,000단어 수준에서 벗어나는 단어도 있어요. 그거는 뭐가 나오냐면, 그 지문 밑에 한글 뜻이 써 있어요. 가끔 보시면 지문 밑에 한글 뜻이 써 있는 수능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6,000단어를 벗어나는 단어들. 근데 그렇게 해서 6,000단어 정도면 중학교 한 2, 3학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미국 수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이 굉장히 높은 영어를 배우는 건 아니에요. 중학교 한 1, 2학년에서 진짜 높으면.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아까도 벗어나는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단어 수준은 2학년이 맞아요. 근데 그 글의 수준은 좀 높아요. 그 리딩의 글의 수준은 고등학교 수준까지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쉬운 것 중에 좀 어려운 걸 택해요, 우리나라 분들이. 그게 대부분 그
수능에 나오는 그 지문들이요 대부분 원서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문이 아닙니다. 원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어머니 그거 한번 갖다 놓고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한글 뜻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 써놓은 거야 이럴 거야. 한글 뜻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뭘 써놓은 건지 한글을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제가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지문들을 갖다 놓는데, 근데 그 원서들이 이제 원서를 통째로 갖다 그 종에 발췌해 놨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예요 지문이. 근데 오히려 영어로 이해를 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그레이드 가는 친구들, 특히 그레이드 4, 5 볼 때는 제가 그런 것도 지문도 한번 보여드리거든요. 걔네들은 문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스펠링 배틀은 계속 합니다. 스펠링 배틀 워드 5930은요 그레이드 3도 해요. 지금 그레이드 3 애들도 지금 그레이드 3면은 거의 5학년 정도 됐거든요. 5학년이나 6학년도 있고, 걔네들은 워드 5930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드 5930이라 그래서 1, 2 레벨 3, 4, 5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5930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쵸? 5930단어잖아요. 그쵸? 수능 단어까지 다 나올 텐데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레이드 3까지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신 그레이드 4부터는 안 해요. 그레이드 4부터는 직접 쓰면서 외워요 저희가. 그 쓰면서 외우는 것도 제가 나중에 그레이드 4, 5 볼 때 알려드릴게요. 이때는 듣기평가가 띵킹 1부터 사이언스까지도 넘어가요. 사이언스는 안 나왔는데 사이언스라는 듣기평가가 또 나옵니다. 사이언스 그러면 딱 아시겠죠? 뭐가 나올지. 식물이 나올 거고요, 날씨가 나올 거고, 동물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약에 관련된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 아픈 거 이런 것들, 약간 그것도 과학이니까 그런 관련된 거 나온다고. 듣기평가로 그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듣기평가 영어 도서관은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 5권 해서 레벨 3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냥 책 발표도 계속해요. 레벨 3까지 책 발표는요 거의 한글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책을 아직은 읽지를 제대로 빨리빨리 읽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빌려가서 한글로 발표를 더 많이 하고, 대신에 레벨 3 정도 됐을 때는 한 그림당 2문장 정도씩은 만들어 오게 시켜요 선생님이. 그죠? 문장 만들어 오라 그랬다고 막 그랬죠. 그 수업 시간에 맨날 하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어 오게 시켜요 저희가. 그러니까 레벨 3 때는 2문장에서 3문장, 레벨 4 때는 3문장에서 4문장, 레벨 5 때는 거의 4문장 정도까지만. 5문장은 너무 많고 애들한테 한 4문장 정도는 그림 하나당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레벨 5가 끝날 때 아이들이 아무 그림이나 보여줘도 최소한 몇 문장을 말해야 된다 그랬죠? 3문장 기억나시나요? 3문장은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말 잘하는 애들은요 한 10문장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런 거 말고, 정말 잘하는 애들 말고 보통 3문장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얘들 말 연습하는 거고, 교재 풀고 이건 컴퓨터로 하는 걸 저희가 많이 올려놓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레벨 3가 끝나면 거의 1400단어 정도, 1400단어 정도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공부를 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외운 게 아니에요. 공부를 했었다는 거죠. 봤다는 거죠. 들을 수 있는 단어는 제가 봤을 때 한 1000단어 정도는 들을 수 있어요. 이 정도 됐을 때. 왜냐면 이 1000단어는 3번 정도 반복했거든. 한 번 볼 때마다 한 몇십 번을 반복했는데 그걸 3번을 반복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기억에 남아 있을 거야. 그게. 그쵸? 그래서 그 정도는 기억에 남아 있다는 게 레벨 3 정도 끝났을 때.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안 보여드리는 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레벨 4 때는, 이때는 아이들이 울어요. 어머니들 잘 기억하세요. 레벨 4 때 애들이 웁니다. 왜 우냐면 보통 이중자음, 이중모음, 단모음, 장모음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나올 때 왜 애들이 우냐면요, 레벨 3 때까지 분명히 내가 좀 읽을 수 있었어. 그죠? 분명히 조금씩이라도. 근데 레벨 4가 되면 하나도 다시 못 읽게 돼요. 왜냐면 이중자음, 이중모음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한 문장에 이중자음, 이중모음이 2-3개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전부 다 이중자음, 이중모음만 나오니까 애들 너무 이제 화가 나면서, 짜증이 나면서 나 공부 안 할래 부터 시작해서 우는 아이들도 있고, 그때는 어머니가 원래 레벨 4가 어렵대.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원래 레벨 4가 어려우니까 그럼 어디에 더 집중하면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듣는 거에 더 집중하면 돼요. 그럼 읽을 수 있어요. 왜냐면 듣기는 당연히 들려주고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듣기를 더 많이 충실하게 되고, 이중자음, 이중모음은요 근데 이게 많지는 않아요. 반복되면요 또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중자음, 이중모음을 잘 읽게 됐을 때, 레벨 5때가 됐을 때는 굉장히 잘 읽습니다. 또 왜냐면 그때는 이중자음, 이중모음이 원래대로
한두 개씩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배웠던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5 때부터 읽기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많이. 아무튼 중요한 건 이때 이중장, 이중모음이 시작된다. 장모음, 단모음도. 그래서 여기 때부터는 좀 파닉스도 좀 심화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때는 뭐 이런 게 이중장, WH나 TH 이런 거, 그쵸? 그리고 워드 5930, 스펠링 5930, 저 잘못 나온 거예요. 5930입니다. 저는 계속 하고요. 이게 사이언스예요. 이게 사이언스고, 이게 동식물이고, 이게 뭐 병원이고요. 이게 아마 날씨일 거고, 이거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너무 오래돼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레벨 4인데도 Thinking 5까지 간 친구도 있어요. Thinking 5는 전부 다 주관, 원래 다 그 전부터 주관식이긴 한데, 여기는 뭐 5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타자를 직접 쳐야 돼, 이때.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힐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잘 모르면 못 맞히겠죠. 근데 이것도 애들이 무난하게 잘 해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듣고서 이제는 7년 정도까지 가능하다. 그 레벨 5 정도까지 되면은 어느 정도 듣기가 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신에 풀 센텐스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한 80%까지는 그래도 애들이 이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듣기 평가는요, 그레이드 3까지 쭉 있습니다. 그레이드 4, 5는 콘단에 그건 아니에요. 그레이드 4, 5는 훨씬 어려운 듣기 평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은 대신에 짧죠. 학원에서는 안 들어요, 더 이상. 집에서 듣고 와요. 그때는. 그래서 이때 듣기 평가 이런 게 되고요. 이때는 당연히 영어 도서관도 훨씬 어려운 걸로 들어가고 총 5건이 여기서는 들어갑니다. 책은 이때부터는 더 이상 책 발표를 한글을 넣지 않아요. 영어로만 집에서 네가 본 책을 그림 하나당 3문장씩 만들어 오기. 그래서 여기 와서 3문장씩 만든 걸 발표하는 거예요. 그림 보면서. 대신에 밑에 있는 글에 있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원래부터. 그래서 애들이 밑에 있는 걸 최대한 넣어서 읽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읽을 수 있는 걸 빌려가기 시작하지. 왜냐하면 3문장씩 만들기 생각보다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읽을 수 있는 걸 가져가서 읽은 걸 최대한 참조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어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생각해서 말하라고 자꾸 생각해서 하는 것들을 늘려야지 아이들이 나중에는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쓸 때도 생각 없이 쓸 수도 있어요. 생각 없이 쓸 수 있다는 거, 영어를 생각해서 쓸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영어를 어떻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을 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영어는 생각 없이 그냥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그럼 얘기하면 쭉쭉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 1600단어 정도 나오는 그레이드 4, 레벨 4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 5권, 영어 책은 한 150권인데 저희는 방학 때 더 많이 읽어요. 방학 때 책을 많이 읽고 평상시 때는 진도가 또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또 많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다른 숙제들도 많고 하니까. 방학 때는 근데 시간이 많으니까 방학 때 캠프 같은 데서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게 레벨 4입니다. 레벨 5 때는 이제 불규칙 발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애들이 불규칙 발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시납 파닉스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가장 어려운 단어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동의어랑 반의어를 많이 해요. 왜냐면 그래도 원가면 이제 원어민이 많이 들어와서 새로운 단어를 많이 설명하거든요. 그때 새로운 단어 설명할 때 동의어, 반의어 설명을 그걸로 많이 설명을 해요. 쉬운 단어들로. 그러니까 쉬운 단어는 다 알고 있어야지 아이들이 쉽게 이제 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어, 반의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어려운 단어 모르더라도 이 동의어는 알게끔 그런 식으로. 그럼 아이들이 어려운 단어를 쉽게 매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레벨 5입니다. 이때는 그림 하나당 한 4문장 이상씩 계속 연습을 해요. 그런 식으로 실제 스토리북 자체가 그림 하나 있고요. 한 4문장이 써 있어요. 그걸 이제 애들이 말할 수 있게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레벨 5 때 시나 파닉스 하고요. 워드 5930 스펠링 이때는 워드 5930은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스펠링 5930은 훨씬 많이 해요. 이번에도 스펠링 배틀 하잖아요. 스펠링 배틀을 자주 해요. 저희는. 아니 그거 게임을 자주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러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게임이 아니고요. 그게 만약에 만점이 넘었다면 얘네 거의 한 번에 그림만 보고서 단어를 한 6, 70개는 쳐야 돼요. 그래야지 만점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한 5만 점 넘었다는 만점 맞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애들인 거예요. 이 친구들은 뭐도 드냐면 이제 타자도 엄청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 좀 있어요. 애들 게임 쪽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시간을 정해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실에다 컴퓨터를 놔둬요. 아이가 거실에서 이것만 딱 할 수 있게끔 좀 학습처럼. 근데 컴퓨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그쵸? 그러니까 시간을 잘 정해주시고 뭐 팁을 드리자면 저희 아들은 그
게임이나 이런 거는 주말에만 할 수 있게 하거든요. 2시간에서 3시간 맞춰서. 정말 이번 주에 너무 잘했으면 3시간을 주고요. 이번 주에 한두 번 숙제를 안 해간 게 있으면 2시간을 주고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띵킹2고요. 그런 식으로 책도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나 아버님이 책을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 만화책 빼고 어떤 책이든 같이 대신에 탭으로 되어 있는 책 있잖아요. 그거 말고 오프라인 책을 많이 읽어주셔야지 아이들도 같이 읽더라고요. 어느 순간 애가 옆에 책을 읽고 있어요, 진짜로. 그런 식으로 책을 같이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온라인 책도 책이잖아요, 그랬는데 근데 그걸 많이 보면 옆에 애들은 딴 걸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프라인 책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림 하나다. 이게 지금 게임으로 하고 있는 건데 동의어 반의어 찾기 연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교재는 당연히 하고 저희가 이때는 한 1800단어 나와. 이거는 겹쳐진 단어라서 그렇지 세 단어는 300단어 정도 나오고요. 한 1800단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겹쳐진 단어 빼고. 그래서 한 2000문장 말연습을 이런 식으로 짧은 문장도 있고 조금 긴 문장도 이때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신 짧은 문장을 최대한 저희는 많이 하게 해요. 레벨 5까지는 짧은 문장을 계속해요. 왜냐면 주동목으로 계속 얘기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주동목 말고는 어차피 전치사 붙이고 투부정사 붙이고 이거는 그레이드 계속 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으로 애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냐 없냐거든요. 그 주동목으로 계속 얘기한 주동목이란 애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냥 저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들은 아시니까 주어 동사 목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게 레벨 5까지 과정입니다. 그럼 얘들은 이런 책 읽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레벨 5가 끝나면 그 세 가지만 딱 되면 돼요. 듣기 평가, 듣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 그림이나 보여줘도 3문장 이상, 4문장, 5문장 당연히 되는 거죠. 3문장 이상은 뱉어낼 수 있어야 돼요. 문법이나 그게 틀리더라도 못 써도 돼요. 쓰는 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마지막으로는 읽기도 한 6줄, 7줄 되는 거는 쭉쭉쭉 읽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되면은 레벨 5는 성공한 거예요. 레벨 5도 이 정도만 되면 그 정도만 되면 좋겠어요 그러시는데 여기 가서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은 더한 걸 바라시기 시작합니다. 저한테는. 근데 그거 초심만 잃지 않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 문법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이 정도 가면 이제 레벨 5가 끝나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질문인 거예요. 문법은 언제 하나요? 문법은요. 아이들이 지금 주동목을 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주동목부터 문법을 시작하면 돼요. 대신에 한글로 가르쳐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때는 영어로만 계속 가르쳐주면 돼요. 문법을. 그래서 원어민이 주로 저희는 문법을 이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레이드 1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고요. 그레이드 4, 5 되면요. 어차피 한글로 알려주긴 해요. 저희가. 근데 그거는 이미 다 문법을 알고 주동목은 당연히 되고 주동목에 투부정사 붙일 줄 알고 전치사 붙일 줄 알고 분사구문 붙일 줄 알고 이제 관계부사나 그런 접속사절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사절을 다 붙일 수 있을 때 그때 한글로 문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언제 배우는지?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대신에 저희가 6학년 되면요 당연히 그걸 문법이 나가고요. 그레이드 4, 5 때. 그 다음에 방학 특강 때도 방학 캠프 때 6학년부터는 방학 캠프를 진행을 안 하고 특강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문법을 좀 정확하게 알게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에 알아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한 번에 못 알아듣는 친구도 있습니다. 한글로 하는 거를. 한글을 좀 더 반복해서 해주면 문법은 일단 자기가 응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의 강점은 응용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문법을 알면 그걸 문장을 10문장이고 20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돼요. 그쵸?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심화과정은 심화과정에 넘어가는 거는 심화과정을 자세히 듣고 싶으면 내일 들으시면 돼요. 심화과정에는 아까 그 그레이드 1 때 주동목 2 때 주동목 플러스 투부정사 전치사구 정도 그레이드 3 때 이제 부사구절 같은 걸 이렇게 붙이는 연습을 많이 하고 그레이드 4 때는요 이때는 쓰기에 집중을 많이 해요. 이때도 쓰기는 하지만 저희가 스펠링이나 문법 체크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체크하게 돼요. 이때부터 조금 체크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때 뭘 체크하냐면 띄어쓰기 열심히 체크해요. 저희가 띄어쓰기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냥 글씨를 쓸 때 붙여 쓰지 않게끔 다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쵸? 쓴 거를 저희가 이제 읽을 수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이때는 쓰기에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쓰기에 똑같은 자기가 쓰는 라이딩을요
3번 정도 반복해서 써요 이때는. 왜냐면 선생님이 고쳐준 것도 이제 정확하게 고쳐주시니까 고친 거를 이제 정확하게 쓰는 연습도 많이 하고요. 쓰기를 이때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레이드 5가 끝나면 중학교 과정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테스트가 있어요. 저희는 이것도 들으셨죠?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레이드 1부터 CFR 테스트를 합니다. 제가 좀 CFR 테스트를 오늘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냐면 어머니들이 저는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해서 CFR 테스트는 우리 애들은 못 봅니다. 아예 못 보는데 그래도 오늘 잠깐이라도 제가 내일인 CFR 테스트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모레 들으시면 돼요. 모레. 왜냐면 그레이드 1부터 많이 보거든요. 내일이나 모레 들으시면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CFR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 1이 끝나면 중1, 중3, 중1부터 중3까지 듣기 평가를 해요 저희가. 왜냐면 이거는 왜 하겠어요? 그레이드 1 끝나면 어머니들 위해서 어머니들이 아이 듣기를 잘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잘해요? 중3 정도 듣기 평가까지는 다 맞을 수 있어요 이때는. 그리고 그레이드 2가 끝나면요 중3 성취도 평가해요. 듣기 평가가 아니고 성취도 평가. 그 리딩 지문을 풀어요 아이들이. 그 2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때는 고1이랑 고2 정도 듣기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드 3 때는 분기별로 모의고사를 저희가 성취도 평가 그동안 본 거 있잖아요. 근데 연습 문제들 저희가 모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평가를 좀 합니다. 이때도. 왜냐면 이 정도 그레이드 3 정도 되면 어머니들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학원 가서 시험 보고 오세요. 테스트. 근데 어머니들 다른 학원 시험은요.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다른 학원 시험은 자기네 학원 오라고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잘 못 보게 만들 수밖에 없어. 그죠? 그리고 단어를 한글로 쓴다든가 그 다음에 문법을 시험을 본다든가 그 다음에 듣기도 어려운 단어만 듣기를 넣어놓으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못 듣습니다. 그런 거는 못 볼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그러면 그레이드 3 끝날 때 애들이 고1 모의고사를 거의 다 맞았어. 그럼 딴 데 안 보내셔도 되잖아. 그쵸? 이때는 몇 학년이냐면 한 4학년에서 5학년밖에 안 되거든요. 늦은 애들이. 빠른 애들은 이제 그레이드 3가 아니구나. 4학년에서 5학년 정도 되겠다. 그쵸? 그레이드 3 정도 되면.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레이드 4 때는 2개월마다 고1 모의고사를 봐요. 지금 보고 있고. 그레이드 4는 지금 한 그레이드 4 이상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돼요. 걔네들이 지금 그레이드 4고. 그다음 그레이드 5는 이제 얘네들은 거의 이제 수능으로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수능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걸로. 그래서 그레이드 이제 5가 끝나고 중학과정 넘어갈 때쯤에 중학과정 때 한 6개월 정도만 정말 딱 좀 심도 있게 그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면은 그때는 1등급 정도가 나오게끔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거의 한 그레이드 5가 끝나면 중2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나면 중3, 빠르면은 중2에서 중3 그 사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그때까지 저희가 그 수능을 전부 다 완성 짓는 게 사실 목표긴 해요. 근데 사실 수능이 목표는 아닙니다. 저는. 근데 어머니들 목표가 수능이니까 제가 수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 목표는 CEFR 테스트 B2 이상이에요. CEFR 테스트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레이드 4부터는 시험을 봅니다. 단어 시험을. 단어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요. 영어로 시험을 봐요. 그러면 영어로 동의어를 쓰고요. 밑에다 예문 쓰는 걸 시험 보거든요. 이것도 그레이드 4, 5 할 때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CEFR인데 CEFR을 지금 몇 시 정도 됐을까요? 8시 20분 됐네요. 제가 이것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녹화는 되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회도 저희 학원에서 했어요. 잠깐 뭘 보여드릴 거냐면 CEFR 테스트가 뭐냐. CEFR 테스트는 CEFR이라는 거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CEFR은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에요? 영어의 수준의 기준. 그래서 A2부터 해서 C2까지 있거든요. 이런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CEFR은 그 테스트가 아니고요. 캠브리지 잉글리시가 저희가 보는 테스트예요. 이게 캠브리지 잉글리시인데 이 어세스먼트 코리아는 이제 캠브리지 잉글리시가 여기 이제 이쪽에 와서 있는 거고, 이 캠브리지 시험이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미국을 가장 어머니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미국에서 캠브리지 잉글리시 시험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여기 나타낸 건데 굉장히 로딩이 오래 걸리죠. 왜 그러냐면 대학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A부터 E까지의 대학들이 쭉 나와요. 여기는 하버드도 있고요,
당연히 하버드는 여기 없겠네요. 하버드는 어디 있을까요? H에 있겠죠? 그럼 H를 가야 돼요. 여기 있겠네. 여기에 들어가면 하버드가 여기 보이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도 있고 그런 유니버시티가 나와 있는데 하버드 유니버시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가려면 영어 시험을 꼭 봐야 되는데 영어 시험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NIU거든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꼭 시험을 뭘 봐야 되냐면 영어 시험을 꼭 봐야 돼요. 토플이나 IELTS나 CFR이나 이런 그 캠브리지 잉글리시나 이런 거. 여기는 토플 있죠. 토플 점수가 필요하고요. 아니면 IELTS나 아니면 이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시험인지. 여러 개, 이 8개 시험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캠브리지 잉글리시라고 보이시죠? 이 시험을 저희들이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캠브리지 잉글리시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 봅니다. 저희 학원에서 보는 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서 시험 센터가 있어요. 센터가 전국에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시험 응시를 볼까요? 시험 일정에 7월 예를 들어서 이거 잘못했나요? 여기 안 내려오죠? 왜 이러지? 왜 그러지? 여기 건대에서도 볼 수 있어요. 건대에서도 볼 수 있어요, 언니들. 혹시 저희 학원에서 좀 그럼 건대에서 보셨어요? 제가 저희 학원 이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나중에 저희 학원에서 보니까 없어지기 전에 저희가 빨리 가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8월 31일 날 시험을 보고요. 사실 우리 아이들 다 보면 좋겠는데 어머니들 돈을 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볼 수는 없고 그레이드 1 이상이 되면은 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되세요. 지금은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말 제 생각이 아니고요. 일본에서는 이미 발표를 했어요. 8가지 시험 있잖아요. 이 시험으로 수능 영어를 대체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일본을 따라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CEFR이 좋으면요, 어머니 이 캠브리지 잉글리시가 왜 좋으냐면 토플은 몇 년에 한 번 갱신해야 되는지 아세요? 2년에, 그쵸?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죠. IELTS는 2년이죠. 캠브리지 잉글리시는 갱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B2 이상 나오면 나중에 시험을 안 봐도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시험 봐도 당연히 잘 나오겠지만 근데 돈을 안 들여도 되니까 어머니들이. 그래서 미리 세이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그리고 주립대 정도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B2 이상 맞으면 다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버드는 안 돼요. 하버드나 아까 NIU 같은 거 보여줬죠. C1 이상 꼭 맞아야 돼요. 저희 학원은 B2 이상을 제가 목표로 하고요. 당연히 B2 이상이기 때문에 C1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C1은 초등학생이 나오기 좀 어려워요. 중학교 한 2, 4학년 애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C1까지는 좀 어렵고 B2 이상이 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수능이 영어 시험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쉽게 또 이미 땄으면 너무 좋은 거고 영어 공부를 더 이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집중하면 되니까. 알림장은 다 아시죠? 어머니도 이제 조금 되셨으니까 다 아시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옐로우 버스도 다 아시고 계시죠? 캠프는 우리 아이들은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레벨 3, 여기서 할 수 있는 애들이죠. 레벨 3는 할 수 있어요. 지금 2 4개월 차부터 할 수 있습니다. 레벨 2 4개월 차부터. 저희가 금액은 많이 안 받아요. 1시간 반씩 매일 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만 받거든요. 저희 학원비도 훨씬 싸잖아요. 학원비는 비싼데 이거 여기 싸요. 그러면은 저희가 최대한 이것도 많이 참여해서 아이들이 방학 때도 책도 많이 읽게 하고 더 많이 영어로 놀게 하고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더 많이 공부하게 하려고 그러면 다른 학원 보내셔야 되는데 다른 학원 보내지 마시고 저희가 더 많이 재밌게 처음에 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목은 저희 이번엔 전이에요. 여행이거든요. 이제 여행을 가는 건데 우주나 비치나 이런 데로 여행 가는 책들을 골라서
그런 책으로 진짜 여행 가는 느낌을 좀 들게 그 아이한테 저희 갖고 있는 요번에 그런 크래프트라고 만들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여행에 관련된 것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원어민이 만든 거라서 그래서 저희 오브젝트는 잘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잘하게요. 목표는 다 리딩 스킬을 좋게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게 하고 막 그런 거죠 당연히.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막 그런 과정에서 느는 거지 그렇다고 리딩만 계속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애들이 액티비티를 많이 하고 그 단어들을 가지고 많이 놀다 보면 리딩도 자동으로 더 잘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처음에 브레인스토밍 먼저 하고 디스커션 한 다음에 책을 읽어요 항상. 그다음 책을 읽고 나서는 그걸 액티비티를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책을 좀 중심으로 캠프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호그와트 스쿨 해달라고 계속 조르긴 하는데 호그와트 스쿨을 거의 한 2년 반, 3년 전에 했거든요. 근데 호그와트 스쿨은 뭔지 아시죠? 애들 4개 팀으로 나눠서 하는 그거는 내년 겨울쯤에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내년 겨울쯤에. 근데 이번에는 전입니다. 여행이죠. 호그와트 스쿨은 주로 겨울에 많이 해요. 그래서 스페이스도 가고요. 에어, 그 다음에 랜드, 오션 이런 데 가서 아이들이 직접 오션에 들어가서 하는 것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런 책들을 읽고 그런 거 하는 게 이게 캠프 때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크래프트는 만들기 같은 거 말씀드리고 액티비티는 이제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책들이에요. 저희가 정한 책들. 레벨이 낮은 반들은 당연히 낮은 책들로 하고요. 좀 높은 반들은 높은 책들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는 주로 지하에서 저희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지하에서 액티비티를 많이 하고요. 그 문법특강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머니들이랑 지금 상관이 없어서 문법특강을 하고 있고 콘서트는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하는데 어머니도 오시면 안 돼요. 이번에 오시면 안 되고 이번에 저희가 다 촬영해서 보내드리니까 12월에 오세요. 12월에 그때 저희가 모시니까 화상영어는 이제 그레이드 1부터 화상영어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 이렇게 화상영어를 레슨 플랜 짜서 원어민들이 직접 짜서 위클리로 저희한테 보내줘요. 당연히 저희 캐피 관련된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원어 선생님이랑 담당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저희 화상영어 선생님이. 그래서 혹시라도 못하게 되거나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거나 거기서 캔슬을 하면은 당연히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딕테이션이나 픽처톡이나 비디오톡이나 아니면 워든 익스프레션이나 프리톡으로 많이 이제 저희 화상영어는 구성되어 있고요. 이건 다 끝났어요. 이제 이거는 저희 1년 계획표. 여기서 바뀐 건 거의 없고요.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스펠링 배틀도 지금 다 당연히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 이제 콘서트 지금 원래 콘서트가 6월인데 7월로 좀 변경되고 대신에 이번 달에 뭐가 있죠? 스펠링 배틀이 있죠?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그리고 캠프 가는 거는 방학 캠프는 미국 캠프랑 이제 여기 캠프가 있고 CEFR 테스트가 8월에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은 그레이드부터 그레이드 2 이상만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거의 요거죠. 이 레벨 1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전화는 3개월에 한 번씩 가니까 어머니들이 아마 3개월에 한 번씩은 담임 선생님 전화를 받으셨어요. 혹시 담임 선생님 전화를 못 받았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못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말을 하는데 혹시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다음 주에 다시 해봐야지 그러고 깜빡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알려주셔야 돼요. 이건 미국 방학 캠프고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24일 날 저희가 방학을 이틀 해요. 딱 이틀 24, 25 이렇게 이틀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짧게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쉬는 날이 많아서 방학 일수가 별로 출석 일수가 모자라갖고 이틀만 방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는 다 나옵니다. 학원에 24일 날하고 25일 날 이틀 쉬어요. 목요일하고 금요일이에요. 그렇게 이틀만 쉬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또 29일부터 저희가 캠프티 시작하고 막 되게 바쁘거든요. 24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25, 26. 목금이시면 25. 25, 26입니다. 잘못 쓴 것 같아요. 25, 26입니다. 이틀이라고 써있죠. 제가 이거 고쳐놓을게요, 어머니들. 녹화 보시는 어머니도 이거 25, 26이 방학입니다. 24일 날 나오셔야 돼요. 계시죠? 네, 잠시만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녹화를 끄고요.